안녕하세요. 죽죽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처음엔 상승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다가 다시 끝까지 요 정도까지 밀어 올렸죠. 그죠? 좀 다시 그래야 되나?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살짝 어쨌든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장 초반에는 조금 코스닥은 사실 별로인데 코스피는 좋았어요. 코스피는 좋았어요. 예, 보시면 코스피는 좋다가 결론적으로 쭉 내려갔죠. 예, 코스닥은 사실 그러진 않고 여기 보면 근데 마지막에는 말아 올렸죠. 일단은 뭐 900선에 너무 의미를 두진 마세요. 그렇게 크진 않았고 오늘 하락폭이 너무 커졌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일단 차트상 아쉬운 걸 요거 좀 확대를 해보면 일단 여기는 이 박스는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밑에 하단에서 놀았어요. 예, 그러면 또 다시 이 상으로 올라오는데 또 저항이 일부 있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내일 장은 나스닥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나스닥이 보니까 좋을 것 같은 게 좋아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좀 있으면 이제 장이 마감하겠지만 일단 지수 선물도 나스닥 거의 5%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와 나스닥 상승하냐 이건 아니에요. 추세 상승선을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추세 상단 밴드에 딱 걸려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실은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여기서 이 하락선 여기에 그 하락이 나온 게 참 뼈아프다. 원래는 요렇게 박스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요 하락은 사실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좀 얘기를 드리면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런 걸 좀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기 한번 하락이 나오고 두 번째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세 번째 하락의 조짐이 보였을 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박스로 이제 상황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락은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또 다른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락에서 하락을 붕괴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 다음 밴드를 또 형성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격대라고 형성을 하는 건데 이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결국 걔도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니까 요 상단의 요 가격대와 하단의 가격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 상단의 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단의 요 부분을 어떻게 받치고 올라가느냐 요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락인 경우에는 사실 요 상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의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상승인 경우에 똑같아요. 이 하락을 상승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차트가 보통 상승, 이거 정배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바닥에 있는 부분이 각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바닥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매도 시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 점이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아이고 맥도날드 미안해. 갑자기 앞광고를 했어요. 맥도날드 앞광고도 아니죠. 광고도 아니지. 뭐 받은 게 있어야 광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지점 원래 이 지점 요 위에 지켜야 되는데 색깔 좀 다르게 볼까요? 이 지점 위에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켰잖아요. 그러면 얘부터는 하락폭이 커졌구나 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다고 꼭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상승 추세를 일단 첫 번째 이탈을 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좀 조심 하락을 하려고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죠. 근데 물론 단기 이평선이 있고 중기 이평선이 있고 뭐 장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개념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목 차트를 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이 지수의 그 내용을 도입을 해보면 일단 오늘 상승은 좋아요. 저는 기뻐요. 근데 일단 요 부분에서 치고 이 박스까지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두 번의 박스를 그렸고 이거를 치고 올라오면 얘도 또 일부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상승, 오늘은 요 하락분에 대한 그냥 그대로 상승, 되돌림이에요, 되돌림. 상승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되돌림이 되돌림. 뭐 되돌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되돌림을 다시 준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되돌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사실 오늘은 일부 상승을 하겠죠. 특히 뭐 기술주인 나스닥 중심, 아니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게 마지막에 물량을 밀어 올린 것이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에서, 그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당일 추이 코스닥을 보면 안 나오네. 어제 당일이 지나서 안 나오네요. 예. 그러면 뭐 그쪽 가서 봐야 되나? 저기 나무에서 가서 봐야 되나? 거긴 일별로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각 회사마다 조금 그 투자 이제 증권사마다 증권 거래하는 이제 위탁 해주는 증권사마다 조금은 달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좀 말로 말씀드리면 요 부분에 있는 것들이 좀 올라왔는데 좀 아쉽다 이거죠. 사실은 너무 이게 뭐 900을 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900을 깼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선 있잖아요. 이 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길 바랬거든요. 사실은 위치를 맞추긴 했어요. 적절하게. 예. 근데 적절하게 맞추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한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즉시 마지막에는 조금 올렸죠. 근데 그 마지막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선물이 조금 안정되면서 다시 이제 나스닥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봐는 오늘에는 930선입니다. 또 이 밴드에 멈출 거예요. 딱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만약에 최악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한 1, 2, 3이 있었는데 베스트는 아니죠. 워스트. 정확하게 워스트. 왜냐면 지금 하락장이니까 나스닥 기준은 워스트. 대세 하락장은 아니에요. 단기 하락장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장에도 단기 하락장, 대세 하락장, 중기 하락장, 대세 하락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하락장이라고 하는 건 21선 이평선이 일단 꺾였어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꺾이고 살짝 이제 박스로 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또 한 번 꺾였죠. 맞고 지금 요 21선 위에로 노는 거하고 요 21선 아래로 노는 걸 잘 보세요. 사람들이 요거를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쉽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데 대부분 이게 맞아요. 그림 맞추기가 맞아요. 주식은. 요 부분 요게 많고요. 이쪽 부분은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을 쉽게 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21선 이게 노란색 21선입니다. 21 이평선, 이평일선, 그죠? 1선, 일봉상 그래요. 근데 거기에 21선 이평선 있으면 상승이고 21선 이평선 아래로 있으면 하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그림만 봐도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21선 위에 많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또 지웠네 또 이거를. 제가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새벽잠이 없어서 좀 깼어요. 자, 여기까지. 요 부분은 새벽잠, 그죠? 여러분들은 새벽잠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젊은 거예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 새벽잠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은 늦잠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행복할 때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더 많잖아요. 봉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분포를 대충 보면 많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하락을 하는구나.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중기는 뭐냐? 최소한 주봉은 봐주셔야죠. 주봉은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색깔 빨간색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빨간색. 아직 파란색 쪽으로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없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 보이잖아요. 이제 두 번. 그죠? 이제 없어. 여기 한 번 살짝. 그러니까 지금 중기적으로도 하락선은 절대 아니다. 월봉상 보면 지금은 상승추예요. 저는 상승. 이거는 그냥 적절한 조정, 단기 조정. 이렇게 적절한 조정. 단기 조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월봉상 보면. 아직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죠? 우리가 요걸 보면 2017년도에 요걸 또 봐야 된다고 그랬죠. 2017년도에 나스닥 기술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대호황을 이룰 때도 요게 뭐 한 월봉 기준으로 몇 번 이렇게 하락을 맞지만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맺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대세 하락, 월봉상 이렇게 하락이면요 거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900 갔다 500 왔잖아요. 지수가 반토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즘 보다가 요지 좀 보세요. 지금 거의 900 찍고 지금 500, 600까지 들어왔잖아요. 지수가 이 정도면요 계좌 다 꽁통 난 겁니다. 다 꽁통 난 거예요.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코스닥이 너무 고평가인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주식을 2019년도에 모르셔서 그래요. 2019년도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이때예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는 그냥 뭘 사도 다 반도체 섹터, 반도체 대호황으로 소부장 엄청 가고, 그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대호황기에, 이런 호황기에 뭘 사도 다 올랐죠. 그러다가 이런 대세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간다. 예. 코스닥이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2019년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2018년도에 17년도 후반에 이제 17년도에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안 좋으니까 보다가 이제 18년도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시작하죠. 그런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조가 여러분들. 그게 뭐냐? 주봉상 이렇게 꺾이는 이 지점만 피하면 돼. 그것만 아니면 지금 장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주봉으로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요. 이제 꺾이기는커녕 이제 한번 찔렀어요. 이제 한번 찔른 거예요. 아직 꺾일 때는 아니다. 중기 이평선상. 그죠? 중기라는 론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보통은 그죠? 30일, 60일, 50일 이렇게도 보는데 그거는 이제 론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주 봉이죠. 20주 봉. 그러니까 얘는 중기라고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월봉, 연봉도 보시는데 저는 연봉까지 잘 안 봐요. 일은 단기. 그래서 일은 단기 이평선. 그래서 단기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주봉이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주봉도 꺾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이제 중기 이제 조정이 맞아요. 하락장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런 2017년도 넘어오고 2018년도 이런 대세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크죠.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기에 이런 꺾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걸 회복하기는 참 힘들어요. 정말로. 정말 참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아직도 저는 상승 동력이 남았다고 보는 게 여기 보면 21선 여기 꺾 했잖아요. 지금 보면 얘가 21선을 이렇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는 사실 차트에 봉이니 캔들이니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저 항상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추세가 2017년도에 요 봉 보세요. 이렇게 갔던 대상승장에 기술 섹터 기준이죠. 반도체, 그죠? 소부장, 반도체, 패키징, 기술 sek터 장에 이렇게 갔던 이 장의 월봉을 보세요. 아니, 월봉이요. 죄송합니다. 월봉이 아니죠. 여기에 월 이평선, 21선, 월 21선, 20개월이죠. 20개월 선을 그려봤어요. 근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그리려면요. 여기 보세요. 이 모습이 이걸 그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있다가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상승이 이렇게 꼭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려져야 이 추세가 깎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봉의 이평선을 보시고 파시면 늦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셔야 돼요. 주봉으로 꺾인 거 보시고 파셔야 됩니다. 대세 하락장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은 대세 하락장까지 근처도 가지 않았다. 단기 하락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나스닥이 일단 좋아요. 나스닥이 좋은데 아직 지켜봐야 될 장사다. 저희는 950까지는 생각하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미국 지수 빅스 지수만 보고 외환 보고 좀 갈게요. 지금 사실은
빅스 지수도 안정적이죠. 근데 여기 하락장 보세요. 사실 더 안정적이라면 얘를 뚫고 내려와야 돼. 22포인트까지 내려와 줘야 돼. 근데 안 내려오고 있죠. 예, 그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변동폭을 줄인 건 맞아. 변동폭을 줄인 건 맞는데 이 박스 장세를 깨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박스 장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 요즘에 변동폭이 하도 커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변동폭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이런 건 정말 돈이 시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시장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이제 변종, 변형, 그죠? 변동폭 이런 것들이 항상 크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돈이. 돈은 벌어야 되겠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다시 가고 있고요, 그죠? 이거는 지수고 지수가 조금 조정받아요. 4.4까지 갔다가, 그죠? 네, 조금 조정을 받는 건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요 지점보다는 요 지점이 올라와 있다는, 꼬리를 아래 올라와 있다는 건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 건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 지금 딱 보면 여기 저점, 세 번째 저점에 와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결국은 위에 저항을 막고 있다. 그러면 나스닥 미국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요 지점 뚫고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때 상승의 단기 하락 추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900 똑같아요. 나스닥이래. 코스닥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오늘 950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한 935 정도 찍고 내려갔다가 살짝 내려올 것 같아요. 930, 35까지는 안 가고 30, 35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에 맞춰서 일부 내려갈 겁니다. 950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950이 조금 내려가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이고 안 돼. 그래서 여기 살짝 내려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밴드를 맞고 저는 21선 근처를 한번 살짝 터치를 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좋은 건 요런 모습으로 그냥 뭐 터치가 살짝 그 앞에까지 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걸 만약에 이상이었으면 그 다음 장도 좋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저는 긍정의 마인드의 주식 투자자예요. 하락장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락장세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갈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럼 돈이 들어오든 뭔가 정책이든 뭐 금리든 뭔가 등등등. 그러면 우리는 일단 추세로 보려면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950선 이 하락 추세 가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대세 이제 양봉으로 950을 근처로 갔어요. 950을 갔어요. 양봉으로 갔는데 그 간 거에 이렇게 950선이에요. 이렇게 950선 이해되시죠? 이건 하락 추세예요. 대충 비슷하게 봅시다. 대충 삽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조정을 받았으면 단기 조정일 수도 있고 또는 장기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왔다. 이런 모습이 나왔어. 950을 찍고 이런 모습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950 찍은 날 다다음 날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또는 이렇게 박스가 있고 밑꼬리를 달았어. 그죠? 망치같이 짧은 망치 같은 모습을 달았어요. 망치 캔들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어쨌든 망치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처럼 나왔어. 이걸 검차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950선을 추세를 이탈한 겁니까? 하락 추세를 멈춘 겁니까? 뭡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를 멈춘 거죠. 최소 박스 장세는 감은 겁니다. 근데 밴드가 좀 커요. 밴드가 커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오늘 열은 880부터 950까지 밴드가 열린 겁니다. 예. 밴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밴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고무밴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밴드를 쭉 눌리면 여러분들 고무밴드 열어보세요. 그러면 내 고무밴드 손 다 끼고 쭉 눌리면 눌릴수록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 다음에 밴드가 줄어들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죠. 똑같아요.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들은 힘든 거예요. 힘들게 견디고 있는 거야. 줄어들면 그냥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재미는 없죠. 늘리면 재미는 있잖아요. 뭔가 쨍쨍한 느낌이 있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폭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은 이런데 주봉상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800 뭐 깬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좀 폭을 넓힌 거예요. 예. 최대 깨봐야 800을 못 깰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부정적인 뉴스 가장 나오는 거죠. 단기로 조정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들은 더 좋아해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살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 준비하고 있는 시기예요. 뭐 블랙아웃이라고 뭐 FOMC 회의 있기 전에 3월 말에 제가 회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함구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참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냥 함구잖아요. 입을 조심시켰다. 응? 너네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제 뭐 그 FOMC 회의에서 저는 일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 그럼 하락장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부정적인 얘기가 이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은 항상 뭐라고? 기대감에 한번 간다고요. 이거는 이미 금리가 올라간 기대감을 한번 반영한 거예요. 상승도 똑같이 아직 금리 인상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금리가 인상할 것 같은 기대감도 선반영하는 거죠. 주식은 무조건 선반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FOMC가 지금 선반영된 거예요. 아이고, 어디 있었니? 950에 있었죠. FOMC 회의가 선반영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FOMC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크게 뭔가 조정이 오지 않을 거다. 단기로 조정이 와서 V자 반등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FOMC 끝나고 나서 천을 뚫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천을 뚫을 거라고 하는 거는 실적으로 발표되고 준비하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매도 있기 전에가 다시 한번 천으로 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물량을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일정을 정리해드리면 그 3월 말 어쨌든 후반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게 뭐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뭘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뭘 하는데 어차피 얘기는 다 나왔어요. 나올 얘기 뻔하죠. 뭐 금리 인상을 좀 조기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라는 의견이 몇 명 생기겠죠. 1월달에는 없었는데 3월달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방송 계속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그 3월달 이제 위험 구간이 다 끝나죠. 그 위험 구간 첫 번째는 상장 폐기 심사 기간이 다 끝나고 주주총회도 다 끝나고 주주총회 끝나면 IR에서 이제 우리 기업은 이런 혁신이 될 거야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4월에 실적 발표의 시즌이 어닝 시즌이 돌입하죠. 근데 초반은 아니고 4월 중순 이후에 어닝 시즌이 나오죠. 어닝 시즌은 사실은 원래는 1분기 어닝 시즌 그렇게 쳐주진 않아요. 보통은 쳐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닝 시즌이 좀 민감한 때죠. 왜냐면 주식도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 그때 어닝 시즌에 맞게서 대형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실적을 가지고 뭘 할 거니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다 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뭐 신고가 랠리들이 좀 나올 거고 그런데 지수가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박스 장세고 사실은 지수가 많이 가려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되고 대형주 중심으로 가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가 무조건 가야 되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디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는 왜 아니냐?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나와야 돼요. 디램은 워낙 많이 파니까 세계 1위니까 왜냐면 항상 전교 1등이 또 전교 1등 한다고 가치를 주진 않죠.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주진 않잖아요.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꼴등 하던 게 20등 하는 게 대반전이에요. 2등 하는 게 1등 하는 것도 재미없어. 한 10등 하던 게 한 3등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게 반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가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멀티플을 더 주거든요. 예, 그런 걸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대감, 가치, 밸류에이션 곱하기 더 얼마나 기대감을 주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알아두시고 이러다가 잔소리가 또 5분 까먹었네. 어쨌든 그런 일정을 간다. 근데 공매도가 5월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 5월 전까지는 좀 조심하시고 4월, 5월은 조금 그래도 장이 좋을 것 같다. 박스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3월만 잘 견뎌보시죠. 3월 해봐야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잘 버텨보시고 잘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